다리였으나 지금은 이제 그냥 일반 도로처럼 보이지만 얘가 이제 흔적인 거죠. 네. 반대편에는 저기 주차장 이 다리의 반대편은 세차장 저 간판 뒤에 있어요. 간판. 네, 간판 뒤에 이제 이게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가 다리였던 거예요. 네.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거죠. 네, 이쪽에서. 지금 오르는 길이 원통천의 일부인 건데, 원통천의 일부가 지금 화신촌이랑 사이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예, 다 오셨나요? 여기가 아까 거기서 길 건너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 더 지리를 다 알기가 쉬운데, 예,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요. 요 자리가 미쓰비시 제강 공장이 있었던, 그 외에 제가 낸 책 드렸잖아요. 그 책에 보면 사진이 있잖아요. 그 공장 건물이 98년에 갑자기 새벽에 철거가 됐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미쓰비시 제강으로 바꿔서 여기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미쓰비시 제강 지금 있어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BK 강판이다. 근데 미쓰비시 제강은 철강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철강석, 그러니까 부평에만 공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평양에도 있었어요. 근데 평양 옆에, 평양에 그 철강산이 많아요. 그리고 평양에 인천 육군 조병창에 평양 제조소가 있죠. 그래서 평양역에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평양 갔을 때도 그걸 못 찾았어요. 그때는 이걸 몰라가지고. 근데 거기는 얼마 전까지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트예요. 미쓰비시 제강과 조병창은 세트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BK 강판하고 박격포탄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다 납품을 이제 조병창에다 한 건데요. 어저께 우리가 그 박명식 사님한테 또, 아니 정원아 그 선생님한테 또 얘기 들었지만, 무기를 이제 무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공장마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립 공장에 있으면 조립 공장. 나는 그러니까 총에 목 개머리판을 만든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서 정보를 캐치를 못해서 이렇게 어리버리 하다가 이제 붙잡힌 거거든요. 근데 미쓰비시 제강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이 공장들 사이를 다닐 수 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다 돼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근대적으로 움직였는데, 여기서 강판을 만들려면 평양은 그 옆에 광산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광산이 없으니까 이제 주물공장 있잖아요. 주물공장에서 녹이는 그런 거 같은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그 전선에서 문화재, 뭐 유비나 관훈장이 썼을 것 같은 창이나 칼이나 이런 걸 다 긁어오면 그것도 같이 이제 해서 강판에 사용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한국군이 처음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한국군이 쓰다가 이제 이 60병기 대대가 들어섰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인천시 이제 반환을 하고 나서 93년에 여기가 이제 공원지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98년에 이거를 이제 철거하고 나서 2002년에 부평공원을 조성했는데요. 여기가 미쓰비시 제강이라고 하는 설명판도 단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일부러 여기가 미쓰비시 제강의 터라고 해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부평 계신 분들은 여기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쉬는 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제전쟁 유적이라는 게 사라지면 그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소녀상이 있고, 근데 이 소녀상도 그냥 이렇게 있는 우리 그 단발머리 소녀상이 아니죠. 굉장히 안아주고 싶은 그런 조그만 이제 소녀상인데요. 저기 보면은 이제 그 지영래 할머니를 모델로 한 그 징용 노동자 상이 있어요. 한 분은 지영래 할머니를 모델로, 그러니까 한 분은 이현영 선생을 모델로 했는데, 이현영 선생은 아까 말씀드린 시로나카 상공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에요. 그러다 붙잡혀서 저분도 독립유공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징용노동자상을 만들 때, 보통 일반적으로 강제동원 하면 남자 피해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한반도 내에서는 여성, 특히 소녀나 여성이나 노인, 어린이 피해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 때 여기는 소녀와 노인을 모델로 하자라고 해서 지영래 할머니는 이따가 설명 들으시겠지만 인천 육군 조병창 병원에서 일을 했던, 동원대에서 일을 했던 소녀였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래서 저분을 모델로 했고, 이현영 선생님은 독립운동자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희망을 나타내는, 해방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걸 했는데, 이걸 할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이걸 만들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주민 성금을 이제 내 가족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를 할 때 여기 부평공원을 해서 인천시 허가를 받아서 여기 설치를 하기로 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를 잡아서 그 날짜가 오후 5시에 오픈을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 5시에 6시. 그래서 그때 빛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제가 그때 저희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못 왔잖아 그날. 그런데 그날 서울시에서 또 이걸 추진하는 팀이 있었어요. 같은 이제 그 단체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인천이 제일 먼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2시에 그 용산역에다가, 거기는 징용노동자상이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고착된 그런 거죠. 그거를 용산역 앞에다 허가도 안 받고 그냥 놓고 행사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용산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서 이렇게 가서 여기가 옛날 징용 노동자들이 고생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택시 타는 거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흔적, 여기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곳이어서, 그 첫 번째 개막식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그래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한 시민들의 뜻을 해서 한 최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희 선생님 설명 더 추가로 하실 거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저기 있는 저기 있는 저 두 사람의 옆에 가서 서 있으면 됩니다. 2016년 여름 방학이었는데 제가 모르는 어떤 분들이 연락을 하셨어요. 한국 민주노총인데 인천 지부에서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문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뵀는데 한 4분 정도 뵀어요. 민주노총에서 전국에 이 강제 징용 노동자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인천이 먼저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 속으로 반가워가지고, 하지만 그걸 이분들이 진짠가 아닌가, 이 강제동원이 얼마나 무서운 늪인데 이거 진짠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왜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짢은 듯이 막 설명을 하시는데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만든다면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은 교토에 그걸 오랫동안 한국인이 일본에서 살면서 지켜왔다가 결국은 재정 때문에 지금 문을 닫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징용 노동자상을 짓고 그걸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할 거면 인천에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상이 거기 있으면 됐지. 그래서 강동원은 아니니까 군상으로, 군상에는 남녀노소가 다 들어있다. 여성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아이도 있다. 그 몇 가지가 원칙이다. 그리고 이건 피상적인 어느 지역에나 있을 것이 아니라 인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천의 실제 모델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깜짝 놀라시는 찾아지겠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그 당시에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이 명칭을 노동자 좋고 강제징용도 앞뒤가 좀 안 맞고, 그래서 명칭을 좀 진지하게 고려했으면 그랬어요. 듯이 인천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천 지역에서 그리고 나고 실제 강제동원 됐던, 여기 있는 저 작은 여성은 지영례라는 분은 지금은 어느 학교죠? 방문여고가 된 소아고등여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지는데 그분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구장이 와서 이 집에 딸이 몇 명 있나라고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딸이 많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랑 이름을 다 적으면서 직장이 없으면 정신대 가는데라고 말을 흐리고 갔대요. 그런데 그 조사를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겁이 났고 직장을 가져야 되는구나. 지금 학교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데는 바로 옆에 인원이 엄청 필요한 곳이 있었던 거죠. 조병상을 막 만든 다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의도된 발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방문여 소아고등여학교에 한반이 30명이었는데 일본인 학생이 10명이고 조선인 학생이 20명이었답니다. 그 부평역 옆에 당시에 소아고등여학교를 만든 이유가 조병장 일대, 요 일대에 일본인이 많이 머물게 되고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만든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 장소로 온 게 그렇고 이 소아고등여학교를 만든 것 자체는 조선인 자본이었습니다. 다만 위치를 처음에 이곳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건 그런 주문 때문이었던 거죠. 결국 그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에 들어왔고 그때 경험한 걸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실제 모델을 바탕으로 강제동원의 그 진상에 가깝게 만들고자 한 이 강제동원 노동자상은 여기에 있는 인천징용 노동자상 굉장히 독특한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인천을 따라서 하고 싶은 어느 지역 한 군데는 좀 다르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0서까지 내면서 1년여 과정을 쭉 정리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만드는 과정을 다 100서로 내고 인천에만 독특하게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만든 동상입니다. 혹시 인천 부평 분이 계시다면 이건 자랑으로 알아도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끝내야 시간이 확보될 것 같아요. 대전도 있는데 사실 대전은 대전이 직용이 아니죠. 혼자. 네. 혼자. 네, 혼자. 그래서 이거 할 때 정말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작가님이 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나의 그 정형화된 걸 만들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이걸 할 때 계속 자문도 많이 하셔서 옷 기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때 회의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강인한 노동자의 모습을 하지 왜 저렇게 아주 약한 그런 모습을 하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자료에 근거해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그런 곳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진 촬영하시고 이동하겠습니다.